13번 세 양수 ABC에 대하여 A 세제곱은 3, B 4제곱은 5, C 6제곱은 7일 때 ABC의 n제곱이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자연수 n의 최소값을 구하시오. 자, 그러면 주어진 조건의 식을 변형해 보겠습니다. A는 3의 3분의 1제곱으로 변형할 수 있고 B는 5의 4분의 1제곱, C는 7의 6분의 1제곱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A, B, C의 n제곱 형태를 정리해보면 3의 3분의 1에 5의 4분의 1에 7의 6분의 1의 n제곱 형태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식의 값이 자연수가 되기 위해서는 지수에 있는 3, 4, 6 이 친구들을 처리해야 되겠죠. 따라서 n은 어떤 조건을 갖추어야 될까요? 맞아요. n은 3, 4, 6을 처리하기 위해서 3과 4와 6의 최소 공배수가 되어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공배수의 값은 금방 구할 수 있겠네요. 얼마? 12다. 14번 두 실수 xy가 2의 x제곱과 5의 y제곱과 10의 값을 같도록 만족시킬 때 x-1, y-1의 곱의 값을 구하시오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주어진 조건을 조금 변형해 보도록 할게요. 우선 2의 x제곱이 10입니다. 그러면 x-1이라는 식의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는 양변을 얼마로 나누어야 될까요? 맞아요. 2로 나누면 되겠죠. 그러면 2의 x제곱 나누기 2는 10 나누기 2가 될 거고 좌변은 2의 x-1, 우변은 5가 되겠네요. 자, 마찬가지로 5의 y제곱은 10입니다. 양변을 얼마로 나누면 y-1이라는 식의 모양을 만들 수 있을까요? 맞아요. 양변을 5로 나누면 지수에 y-1이라는 모양을 만들어 줄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좌변이 y-1이 될 거고 우변은 2가 되겠네요. 이제 이 두 식을 적절히 섞어야 됩니다. 어떻게 할까요? 맞아요. 대입하면 되겠죠. 우리는 요 5 대신에 좌변을 넣어줄 겁니다. 따라서 2의 x-1의 전체의 y-1의 제곱이 2가 되겠죠. 그럼 좌변은 2의 x-1 곱하기 y-1이 될 거고 우변은 2가 되겠네요. 자, 밑이 2, 양수이고 지수가 실수 상태이기 때문에 지수 법칙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좌우변을 비교했을 때 지수에 있는 x-1, y-1의 값이 얼마가 돼야 될까요? 맞아요. 1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우리가 지수 형태로도 풀 수 있지만 무엇으로 바꾸어서? 로그로 바꾸어서 풀이해 볼 수도 있겠죠. 자, 이번엔 로그로 풀어볼게요. 마찬가지로 2의 x제곱은 10이라는 식에서 이번에는 x를 로그 정의에 의해 로그 2의 10이라고 고쳐줄 수 있겠죠. 다음 5의 y제곱은 10이라는 조건식을 y에 대해서 로그 5의 10이라고 고쳐 쓸 수 있겠네요. 그러면 x-1이라는 모양을 만들었을 때 우리는 로그 2의 10 빼기 1 이렇게 작성할 수 있겠고 15번 로그 3의 2가 a이고 로그 5의 3이 b일 때 로그 90의 18을 a, b로 나타내시오 했어요. 일단 주어진 조건을 보면 밑이 3인 로그와 밑이 5인 로그가 있는데 우린 이들을 통일해 주는 게 나중에 식 정리하기에 더 편리하겠죠.
그래서 로그 5의 3은 b라는 요 조건식을 밑과 진수의 위치를 변경해 보면 로그 3의 5가 b분의 1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마찬가지로 로그 90의 18이라는 요 값을 밑이 316으로 변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로그 3의 90분의 로그 3의 18이 될 거고요. 18과 90을 소인수 분해해보면 18은 2 곱하기 3의 제곱, 그 다음에 90을 소인수 분해하면 2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5가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소인수 분해는 안 해줘도 되겠죠? 그럼 로그 성질에 의해서 분자는 로그 3의 제곱이 될 거고요. 더하기 로그 3의 2가 되겠네요. 분모는요. 로그 3의 제곱이 될 거고요. 더하기 로그 3의 2 더하기 로그 3의 5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요 친구는 2가 될 거고 요 친구도 마찬가지로 2가 될 거죠. 해서 식이 이렇게 정리되겠네요. 로그 3의 2 더하기 로그 3의 5 더하기 2 분의 로그 3의 2 더하기 2가 될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조건식을 이용해서 넣어주기만 하면 됩니다. 요 자리에 A, 요 자리에도 A, 그 다음에 요 자리에는 b분의 1 이렇게 넣어줄 수 있겠죠. 자, 마지막으로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할 때는 b분의 1을 처리해주기 위해서 분모와 분자에 적당히 b를 곱해줄게요. 따라서 ab 플러스 2b 플러스 1이 될 거고요. 분자는 ab 플러스 2b가 되겠네요. 자, 16번. 문제가 굉장히 긴데 쌤이 수업 시간에도 항상 강조하듯이 우리는 비문학 독해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수학 문제를 풀고 있고 구하는 것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문제의 끝부분을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조건식을 어느 정도 보니까 두 로켓 A, B에 대한 조건이 나와 있는 것 같고요. 마지막에 보니까 로켓 A의 추진체의 분사 속력은 로켓 B의 추진체의 분사 속력의 몇 배인지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추진체의 분사 속력을 문제에서 뭐라고 주어졌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뭐라고 했냐면 지금 B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V라는 문자를 이용해서 밑에 구하는 것을 조금 더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로켓 A의 분사 속력을 VA라고 할게요. 그러면 분사 속력은 이라고 했으니까 보통 이 은는 이가를 등호로 바꾸어주면 무리가 없습니다. 로켓 B의 분사 속력이라고 했기 때문에 VB가 되겠죠. 얘의 몇 배인지가 궁금하다고 했으니까 그 몇 배를 우리는 대개 X배라고 놓아주면 되겠네. 그럼 우리가 구하는 것은 결국에 이 X의 값이 되겠죠. 자, 그래서 X의 값을 정리를 해보니까요. 결국에 뭐분의 VB분의 VA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문제를 찬찬히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니까 중간에 식이 나와 있고요. 보통 V0라고 되어 있는 것은 처음을 나타내는 뜻이라서 처음의 속력, V1은 아마 최종 속력 혹은 나중 속력이 될 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자세히 읽지 않아도 우리 식 다음에 나와 있는 조건에서 이미 상세히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VA라는 모양을 만들고 VB라는 모양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저 식을 있는 그대로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켓 A에 대한 설명이 이쪽 편에 나와 있죠.
이 부분, 그 다음에 로켓 B에 대한 설명이 이쪽 편에 나와 있죠. 이 부분을 이용해서 조건식을 간략하게 작성을 해보면요. 자, A에 대해서 정리를 해볼까요? 좌변에 보이는 V1-V0의 값이 9라고 했고요. 9는 여기는 A에 대한 조건식이니까 VA가 되겠죠. 곱하기 로그 A에 이번에는 M1분의 M0의 값을 16이라고 넣어주면 되겠네요.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B에 대해서 정리해 볼게요. B에 대해서 좌변에 나와 있는 V1-V0의 값은 3이라고 되어 있고 우변은 VB가 되겠죠. 그리고 로그 A에 이번엔 M1분의 M0의 값이 10이라고 나와 있네요. 우리가 구하는 건 VB분의 VA 모양이잖아요. 그래서 양변을 나누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하는 값의 모양이 이렇게 보이기 시작해요. 얘를 뭐라고 둘 수 있다고요? 그렇죠. 얘를 X라고 둘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좌변은 3이 될 거고요. 우변은 로그 A16 나누기 로그 A10이 될 건데 우리 로그 연산 성질에 의해서 밑을 통일해 줄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A를 상쇄시키고 로그 10에 16 이렇게 작성해 줄 수 있겠죠. 상용 로그로서 10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 X값은 이렇게 구할 수 있겠네요. X는 로그 16분의 3이 될 건데 로그 16을 어떻게 계산할까 한번 살펴보니까 조건에 로그 1.6의 값을 0.2로 계산하라고 나와 있어요. 따라서 이 로그 16만 살짝 데리고 오면요. 얘는 로그 1.6을 기준으로 곱하기 10배 해주면 되는 값이죠. 따라서 이 친구는 로그 1.6 더하기 로그 10의 11이 되겠네요. 그럼 1.2라는 값이 되겠다. 따라서 우리가 구하는 X값은 3 나누기 1.2이기 때문에 3 곱하기 12분의 10으로 계산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약분해서 정리하면 2분의 5가 될 거고요. 얘는 결국에 2.5라는 결과를 얻어낼 수 있어요. 13번 두 함수 y는 3분의 1의 x, y는 9 곱하기 3분의 1의 x제곱의 그래프와 두 직선 y는 1, y는 3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시오. 자, 그래프를 그려봐야 되겠는데요. 뒤에 있는 식 먼저 정리하고 시작할게요. y는 9입니다. 그러면 9는 3의 제곱이 될 거고요. 뒤에 있는 건 3의 마이너스 x제곱으로 고칠 수 있겠네요. 따라서 얘는 3의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가 될 겁니다. 한 번 더 고칠게요. 3의 마이너스로 묶고 x 마이너스 2가 되겠다. 그 다음에 앞에 있는 식은요. y는 3의 마이너스 x가 되겠네요. 그러면 앞에 있는 식과 뒤에 있는 식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맞아요. 앞에 있는 식을 가지고 x축의 방향으로 얼마만큼 평행이동하면? 맞아요. x축의 방향으로 2만큼 평행이동하면 무슨 식이 되는 거야? y는 3의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식이 되는 거겠죠. 그래프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x축 그리고요. y축 그렸습니다. 우리는 지수함수의 정점을 알아요. 얼마? 0,1. 0,1을 지나면서 감소함수 형태로 그려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그래프를 1번, 이 그래프를 2번이라고 할게요. 1번 그래프는 0,1을 지나면서 이러한 형태의 감소 형태가 될 거고 점근선은 x축이 됩니다. 자, 2번 그래프는요. 요 정점 0,1이 그대로 몇 콤마 몇이 되겠어요? 맞아, 2,1이 되겠죠. 따라서 요 점을 지나면서 평행이동 되기 때문에
그래프의 모양을 그대로 옮겨주시면 됩니다. 그대로 옮겨서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그림이 좀 이상하기는 한데 그 다음에 y는 1 그려보도록 할게요. y는 1은 x축에 평행한 상수함수 그래프가 되겠죠. 자, 마찬가지로 이번에 y는 3 그려보도록 할게요. y는 3 요렇게 그림이 그려지겠네요. 자, 그래서 얘네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보니까 이렇게 곡선과 직선으로 이루어져 있는 도형인데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지금 적분을 배우지 않은 상태에서 그것도 수학 1에서 이런 그래프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라는 소리는 반드시 평행이동을 이용하여 그래프를 끼워 맞추기 하라라는 것이 출제자의 의도입니다. 따라서 어디 부분에 끼워 맞출 수 있을까 하고 보니까 선생님이 초록색으로 빗금 처리한 이 부분을 여기다가 끼워 놓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평행이동한 거니까요. 따라서 우리가 구하는 것의 넓이는 결국 이 직사각형의 모양이 되겠네요. 이 직사각형의 넓이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 좌표가 얼마가 될지를 알아야겠는데 이 좌표는 2번 그래프 3의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제곱 이놈과 y는 1의 교점의 좌표를 찾아야 됩니다. 따라서 지수의 값이 0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x는 2가 될 거예요. 아, 이 지점이 2구나. 그럼 가로의 길이가 2, 세로의 길이가 3에서 2를 뺀 2의 값이 되므로 결국에 직사각형의 넓이는 4가 되겠네요. 14번 함수 y는 로그 2의 k 곱하기 x 플러스 2의 그래프가 제2사분면을 지나지 않을 때 양수 k의 최대값을 구하시오 했어요. 일단 로그 그래프는 항상 무슨 선이? 점근선이 어디 있는지 신경 써줘야 된다 그랬죠. 점근선 먼저 찾아볼게요. 점근선은 항상 정의되지 않는 부분에서 생겨난다고 했어요. 따라서 진수가 얼마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지 0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x 플러스 2가 0이 되는 순간 점근선이 되겠죠. 따라서 x는 마이너스 2가 점근선입니다. 그러면 그래프를 그릴 때 x축, y축 이렇게 있을 거고 점근선이 x는 마이너스 2 이렇게 위치하겠죠. 그러면 여기에 대면 안 되면서 증가하도록 그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프의 개형이 이렇게 움직일 겁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그림 모양을 봤을 때는 제2사분면을 지나고 있죠. 이 친구가 제2사분면을 지나지 않으려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맞아요. 이 y축과 만나는 점을 이렇게 아래로 내리면 되겠죠. 아래로 내리면 확실하게 그래프가 제2사분면을 지나지 않는 형태가 될 건데 그럼 마지노선이 어디까지냐라고 했을 때는 어디까지가 되겠어요? 맞아요. y절편이 원점을 지날 때가 마지노선이 되겠죠. 따라서 y절편의 값이 뭐보다? 그렇지.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겠죠. 0이 마지노선이기 때문에 따라서 y절편을 찾아주도록 하겠습니다. y절편은 x값에 0을 넣었을 때 따라서 2의 2k가 y절편이 되겠고요. 얘가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0이라는 값을 뭐라고 써줄 수 있기 때문에 로그 2의 1이라고 써줄 수 있기 때문에 결국 2k가 1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겠죠. 따라서 k는 양수이고 2분의 1보다 작거나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최대값은 2분의 1이 되겠네요. 15번 2보다 큰 실수 a에 대해서 x가 a 이상 a제곱 미만일 때 로그 ax의 전체 제곱, 로그 ax의 제곱, 로그 a의 로그 ax의 대소를 비교하시오 했어요.
자, 2보다 큰 실수 A이기 때문에 우리 주어진 부등식을 이용해서 저 밑에 보이는 아이들의 범위를 찾아줄 건데요. 지금 공통적인 모양을 보면 전부 다 뭐가 있어요? 로그 AX, 로그 AX, 로그 AX가 있죠. 그래서 로그 A를 취해가지고 로그 AX의 범위를 찾아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얘는 로그 A의 A가 될 거고 얘는 로그 A의 A 제곱이 되겠죠. 따라서 로그 A의 X의 범위는 1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다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제가 요 로그 A의 X를 T라고 한번 치환해 보도록 할게요. T의 범위가 1 이상 2 미만이 됩니다. 이제 대소 비교해야 되는 아이들을 한번 치환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T의 제곱이 될 것이고 두 번째는 2T가 될 것이고 세 번째는 로그 A의 T가 되겠네요. 그래서 세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y는 T제곱과 y는 2T와 y는 로그 A의 T 세 그래프를 그리면요. T축, Y축 했을 때 첫 번째 Y는 T제곱인데요. Y는 T제곱이 사실 범위가 1 이상 2 미만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려준 다음에 잘라내야 돼요. 어느 부분을 잘라내야 되느냐 하면 1을 넣었을 때 1이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라내야 되겠죠. 해서 표시한 다음에 쌤이 지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 부분을 이렇게 지울 수가 있어요. 그래프가 이렇게 되겠네요. 근데 1은 포함하고 2는 포함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여긴 색칠하고 여기는 빵꾸 뚫어주시면 되겠죠. 자, 두 번째 y는 2t 그려줄 거예요. 얘는 마찬가지로 1 넣으면 2의 값이 나오죠. 그래서 1을 넣으면 2의 값이 나오기 때문에 요 점을 지날 거고요. 그 다음에 2를 넣으면 4의 값이 나옵니다. 근데 지금 보면 이 친구도 2를 넣었을 때 4의 값이 나오기 때문에 요 점을 똑같이 만나겠죠. 따라서 이렇게 그려지겠네요. 마지막 로그 A의 T입니다. 로그 A의 T는 정점이 1,0이죠. 그러면서 증가하는 형태로 그려줄 수 있는데 얘가 어차피 2까지밖에 정의되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끊기고 이렇게 이어질 거예요. 자, 따라서 주어진 그래프를 가지고 대소 비교를 해보면 첫 번째 y는 2t가 제일 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t의 제곱이 크고요. 세 번째 로그 a의 t가 마지막 순서가 됩니다. 함수 fx는 로그 2의 1 플러스 x 플러스 3분의 1에서 f1부터 fn까지의 합이 3을 만족시키는 자연수 n의 값을 구하시오 했어요. 자, 주어진 조건식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로그 2의 x 플러스 3분의 통분해주면 x 플러스 4가 분자가 될 거예요. 그러면 분모와 분자가 지금 1 차이 나는 게 느껴지시나요? 여기에다가 f1의 값을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f1의 값은요. x에다가 1 넣은 4분의 5가 될 거예요. 마찬가지로 더하기 이번에는 2를 구해보도록 할게요. f2의 값은 x에다가 2 넣은 5분의 6이 될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분모와 분자가 1씩 차이 나면서 마지막에 n의 값을 넣게 되면 로그 2의 n 플러스 3분의 n 플러스 4가 되겠죠. 그런데 밑이 같은 로그의 덧셈이기 때문에 진수끼리 무엇을 해줄 수 있다? 그치, 곱해서 계산해 줄 수 있다. 따라서 주어진 진수들을 곱해주고 나니까
약분이 아주 많이 되네요. 사선으로 이렇게 계속 없어지는 형태가 되다가 결국 남는 것이 무엇이냐 살펴보니 4랑 n 플러스 4. 처음에 분모와 마지막에 분자가 남네요. 따라서 이 친구는 로그 2의 4분의 n 플러스 4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값이 3이 되기 때문에 4분의 n 플러스 4는 2의 세제곱인 8이 될 거고요. n 플러스 4는 32가 되어서 n은 28이 됩니다. 자, 15번. 함수 y는 로그 3의 x-1 더하기 로그 3의 7-x의 최대값을 구하시오. 자, 우선 이렇게 함수식이 나와 있는 걸 보니까 진수가 x에 대한 식으로 되어 있어요. 따라서 이 진수 조건을 먼저 따져주는 것이 우선입니다. x가 1보다 커야 되겠고요. 또 7-x가 0보다 커야 되기 때문에 x는 7보다는 작아야 되겠죠. 따라서 주어진 진수의 조건은 1보다 크고 7보다 작다가 됩니다. 이 범위 안에서 최대값을 묻고 있기 때문에 식을 정리해 주도록 할게요. y는 밑이 3인 로그로 통일시키면 진수끼리의 곱셈으로 정리할 수가 있고요. 우리는 이 친구를 전개해서 표현해 줄 수 있습니다. 로그 3의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8x 마이너스 7이 될 거예요. 자, 따라서 여기 보이는 로그 함수는 밑이 3인 로그이기 때문에 1보다 큰 밑을 가지고 있어서 증가함수가 됩니다. 증가함수일 때는 진수가 크면 클수록 로그 값이 전체 최대가 되겠죠. 따라서 이 진수에 있는 식을 gx라고 놓으면 gx의 무슨 값을 구해야 됩니까? 맞아요. gx의 최대값을 구해야 됩니다. 따라서 gx는 마이너스에 x 마이너스 4의 제곱 플러스 9로 고칠 수 있으므로 x가 얼마일 때? x가 얼마? 그렇지, 4일 때 gx의 값이 9가 됩니다. 그리고 이 값이 주어진 범위를 만족시키는지 항상 확인해야 돼요. 만족하네요. 따라서 x는 4에서 최대값을 가진다라고 볼 수 있겠죠. 왜? 정의역이 1부터 7까지 해봐야 1부터 7까지 결국에는 이 같은 값이 최소가 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x는 4일 때 구하는 최대값은 로그 3의 9가 될 거고요. 얘는 2가 됩니다. 자, 16번. 별의 밝기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고 우리는 마찬가지로 비문학 지문을 푸는 것이 아닙니다. 위에는 식에 대한 설명인 거고요. 우리가 구하는 건 문제의 끝에 있으니까 끝을 보라 그랬죠. 겉보기 등급이 4, 절대 등급이 마이너스 5인 별의 지구까지 거리는 몇 파섹인지 구하라 했어요. 그러면 겉보기 등급을 뭐라고 표현했는지 절대 등급을 뭐라고 표현했는지만 알면 되겠죠. 겉보기를 스몰 m, 그 다음에 절대 등급을 라지 m이라고 표현해놨기 때문에 주어진 조건식을 정리를 해보면 겉보기 등급 스몰 m은 4, 절대 등급 라지 m은 마이너스 5입니다. 저기다가 대입만 하면 돼요.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5 로그 x 마이너스 5는요. 4 마이너스 5가 됩니다. 따라서 9가 돼요. 그러면 5 로그 x의 값은 14가 될 거고요. 로그 x의 값은 5분의 14가 됩니다. 따라서 2.8이 될 거예요. 그런데 2.8을 2 더하기 0.8 이렇게 소수 부분과 정수 부분으로 구분하고 나면요. 우리는 0.8이라는 값 대신 문제 조건에 나와 있는 로그 6.32를 이용할 수가 있게 되어요.
따라서 결국에 우리가 구하는 x의 값은요. 10의 제곱 더하기 로그 6.31이 됩니다. 그럼 얘는 10의 제곱 곱하기 6.31이 되겠죠. 결국에 100을 곱해주면 631 파섹이 됩니다.